니른베르크 1531년 도시의 중앙광장에 군중이 나무 발판 주위로 모여듭니다. 위 기둥에 매달린 한 남자는 허리부터 발가벗은 채 고환을 관통한 금속 갈고리로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는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비명소리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군중들은 일부는 공포에 질렸고 대부분은 냉담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죄목, 유부녀와의 간음, 형벌, 생식기 갈고리로 죽을 때까지 공개 교수형,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학적인 잔인함에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법적 처벌로 법정 기록에 기록되었고 법에 의해 제재를 받았으며 여러 문명권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고환 갈고리와 이와 유사한 생식기 매달기 방법은 고의적인 남성성 훼손을 통해 남성을 파괴하는 궁극의 젠더 고문으로 대중의 오락과 도덕적 교훈으로 행해졌습니다. 이 장치에는 다양한 이름과 변형이 있었지만 한 가지 목적은 피해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의식을 잃지 않고 눈에 보이도록 하면서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환정지 및 생식기 고문은 일반적인 범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성도덕 위반이나 자연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간통죄. 특히 기혼 여성과 간통한 남성은 많은 관할권에서 생식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죄의 기관은 처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강간. 일부 중세 및 근대 초기 법률 시스템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에게 시적정의로 생식기 절단 또는 정학 처분을 내려 범죄에 사용된 신체 부위가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성애. 남색 또는 동성애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기독교 유럽과 이슬람 지역에서 특히 잔인한 생식기 고문에 직면했습니다. 이 형벌은 일탈의 신체적 징후를 없애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수간. 동물과의 성적 접촉은 자연에 대한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되어 사형 집행 전 생식기 고문을 포함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습니다. 생식기 고문의 사용은 정근대 사회에서 형벌이 얼마나 깊이 성별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성에게 남성성은 성적 능력, 체력, 명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파괴하는 것은 남성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에 앞서 굴욕감, 남성성 상실, 사회적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환이 매달린 남성은 남성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고통스러운 몸으로 전락했으며 남성의 성이 사회적 경계를 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로 보여졌습니다. 여성은 요방찢기, 질에 삽입하는 고뇌의 배, 공개적인 옷 벗기기 등 다르지만 동등하게 성별에 따른 고문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생식기의 정질은 사회가 남성의 권력과 정체성의 자리로 간주하는 곳을 표적으로 삼아 구체적이고 배타적으로 남성에게만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무작위로 행해진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법률 체계에 명문화되었습니다. 1532년에 제정된 신성 로마 제국의 형법인 크리미널리스 카롤라이나 헌법에는 성기절단과 정학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처벌이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 매뉴얼에는 자백을 이끌어내고 이단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문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생식기 고문이 포함된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사법 기록에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간통과 동성애에 대한 유사한 처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국 형법에는 거세와 생식기 고문이 특정 범죄에 대한 표준 형벌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처벌은 일탈이 아니라 여러 문명권에 걸쳐 법적 구조에 내재된 체계적인 관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환 매달기에 사용된 도구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했지만 음낭을 뚫거나 잡고 피해자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갈고리 또는 클램프를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열된 날카로운 금속 갈고리를 음낭 피부를 통해 삽입한 다음 대들보에 매달린 체인이나 밧줄에 연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체중이 갈고리를 잡아당겨 조직이 천천히 찢어지게 합니다. 클램프와 바이스. 일부 장치는 고환을 뚫지 않고 고환을 짓누르고 잡은 다음 현수 장치에 부착하는 클램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고문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빠른 찢어짐을 방지했습니다. 가중 현수. 몸 전체를 매달지 않고 성기를 관통하는 갈고리에 줄을 달아 조직이 완전히 찢어질 때까지 서서히 하중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문은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사법 기록과 목격자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개 준비. 사형수들은 종종 알몸이나 상체만 가린 채로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군중은 필수적이었고 이는 목격되어야 했습니다. 갈고리 삽입. 사형 집행관이나 고문관은 갈고리로 음낭을 뚫었는데 때로는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곳에 갈고리를 꽂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여러 명의 남성이 피해자들을 가만히 붙잡아 두어야 했습니다. 매달기. 그런 다음 피해자를 들어올려서 성기를 통해 갈고리로 전신의 체중을 지탱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고통이 즉각적인 쇼크를 일으켜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았지만 피해자들은 다시 살아나 고통을 계속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매달린 피해자는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매달린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간수들은 쇼크나 출혈로 인한 조기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때때로 피해자의 목을 약간 내려주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관련된 외상에 대한 의학적 이해는 끔찍합니다. 음낭에는 수많은 신경 종말이 있어 남성 신체에서 가장 통증에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갈고리로 음낭을 뚫고 체중을 지탱하면 신경 외상으로 인한 즉각적인 극심한 통증, 체중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음낭 피부를 잡아당기면서 조직이 점진적으로 찢어지고 압박과 외상으로 고환 자체가 파열될 가능성, 통증으로 인한 쇼크로 종종 의식을 잃고 상처로 인한 감염, 결국 쇼크, 출혈 또는 감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문은 고통의 지속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빠른 죽음은 목적에 어긋납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의식을 잃지 않고 고통을 겪으며 관중들에게 살아있는 경고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면 그 해답은 읽기에도 너무 충격적인 목격자들의 증언에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대중의 오락과 도덕적 교훈으로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언을 구독하여 들어보세요. 뉘른베르크 시의 한 연대기 기록자는 의원 부인과 간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스 슈미트의 처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형수는 정오의 사형대로 옮겨졌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쇠갈고리로 그의 사적인 부분을 뚫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비명은 듣기 끔찍했다. 그는 그렇게 7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의식을 잃었다. 사형 집행일은 물로 그를 되살렸고 그는 마침내 죽음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3시간을 더 매달렸습니다. 군중은 내내 지켜보면서 일부는 기도하고 일부는 환호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해가 질 때까지 매달려 있었는데 이는 결혼 침대를 위반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였습니다. 뉘른베르크 시 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이 기록은 시기, 군중의 반응, 고통을 연장하는 사형 집행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1614년 마드리드에서 작성된 스페인 종교재판 기록에는 남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의 처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수는 남성의 신체 부위를 갈고리로 관통하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쇼크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12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했고 잠시씩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반복해서 자백하고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정확 이틀째 되던 날 상처의 부패와 심장 기능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이러한 수백 건의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형벌뿐 아니라 죄에 사용된 신체 부위가 참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정당성을 문서화했습니다. 최근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1680년대 베네치아 상인의 일기에는 오스만 콘스탄티노플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광장에 갈고리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터키인들은 그가 다른 남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는 의식이 있을 때는 비명을 지르고 없을 때는 침묵하면서 이틀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간수들은 그가 기절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 그에게 물을 뿌렸다. 군주만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목격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죽었고 그의 시신은 개에게 던져지기 전에 또다시 매달린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오스만 제국의 관행을 묘사한 것으로 생식기 매달기가 기독교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법 체계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740년대 베이징에서 온 예수의 선교사의 편지에는 중국에서 이 형벌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성행위에 관한 법을 위반한 자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는 한 남자가 사적인 부위에 줄을 매달아 살이 완전히 찢어질 때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군중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치안판사는 이것이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며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기록은 이것이 사적인 고문이 아니라 공적인 구경거리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군중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정의의 증인, 즉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잔인함이 아닌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처벌을 정당화했습니다. 법 집행의 참여자, 군중은 지켜보고 승인함으로써 성적 도덕과 사회적 경계를 집행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경고를 받은 사람들 고문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중의 공포와 피해자의 고통이 결합되어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락, 많은 기록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 구경하러 온 어린이, 피해자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 내기를 하는 관중 등 오락을 암시하는 군중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통해 사회적 위계질서, 성적 도덕성, 신체와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스펙터클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는 생식기 매달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고문 도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독일 로텐부르크 오브데어 타우버의 중세범죄 박물관에는 1500년대와 1600년대의 특정 처형과 관련된 문서와 함께 생식기 고문 도구로 확인된 갈고리와 클램프가 여러 개 전시되어 있습니다. 런던탑 컬렉션에는 현대 기록에 남성 수감자의 사적인 부위를 매달기 위한 갈고리로 묘사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고문 박물관에는 1600년대 간통과 남색에 대한 네덜란드 사법 처벌에 사용되었다는 문서와 함께 고안 바이스라는 장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세 성의 지하 감옥과 처형 유적지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결과 역사적 설명과 일치하는 금속 갈고리와 매달린 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프라 성 아래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사람을 매달아 놓은 것과 일치하는 높이의 천장 기둥에 갈고리가 박힌 고문실과 생식기 외상의 증거를 보여주는 임체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처형 현장에서 나온 유골을 분석한 결과 고문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2015년 영국의 한 중세 처형장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연구에서 교수형 고문과 일치하는 골반 외상 패턴을 가진 여러 남성 유골을 확인했습니다. 이 뼈들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고문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치유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적 문서, 목격자 진술, 물리적 장치,
유골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물고문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박물관과 유적지는 종종 가장 충격적인 고문 방법을 경시하거나 생략합니다. 많은 고문 박물관은 문서에 기록된 만연에도 불구하고 생식기 고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하면서 교수대나 철제 처녀와 같은 장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젠더 폭력, 특히 남성 생식기 폭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한 현대의 불편함을 반영하며, 이는 남성성과 무력함에 대한 문화적 내러티브에 도전합니다. 남성 생식기 고문의 역사는 다른 형태의 역사적 폭력에 비해 특히 억압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문화적 불편함. 현대 문화는 남성 생식기 폭력에 대해 논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남성의 무방비성과 권력에 대한 서사에 도전합니다. 남성적 수치심. 생식기 고문을 남성화와 연관시키면 남성의 취약성과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다른 잔악 행위에 집중하세요. 역사 서술은 다른 형태의 고문과 처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성별에 따른 관행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습니다. 현대 젠더 정치. 역사적 남성의 고통에 대한 논의는 때때로 젠더에 대한 현대적 논쟁에 휘말려 여성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남성의 피해자성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의 신체를 표적으로 삼은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폭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별표 이것이 중요한 이유. 고환정지 고문의 역사는 병적인 호기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 사회가 남성의 정체성과 명예를 파괴하기 위해 남성성의 신체적 표현을 표적으로 삼아 성별과 섹슈얼리티를 처벌해 어떻게 무기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통의 스펙터클. 공개 고문이 처벌뿐만 아니라 오락, 도덕적 교훈, 권력 위계 강화 등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여줍니다. 성적 도덕성 강화. 사회가 공포와 신체적 파괴를 통해 성행위, 특히 비생식적 성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으로 노력했는지 보여줍니다. 잔인함의 보편성. 이 관행은 기독교 유럽, 이슬람 오스만 제국, 유교 중국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생식기 고문을 통해 성범죄자를 파괴하려는 충동이 특정 종교적 또는 문화적 맥락을 초월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유사합니다. 고환정지는 사라졌지만 젠더 폭력과 처벌과 전쟁에서 성고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행을 이해하면 현대의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환정지의 희생자 대부분은 역사적 기록에서 이름이 없으며 신원이 아닌 범죄로만 식별됩니다. 뉘른베르크의 한스 슈미트는 도시 연대기 작가들이 그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다른 대부분은 단순히 간음한 자, 남색한 자, 이단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명성은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역사적 지워짐이라는 형벌의 일부였습니다. 범죄는 기억되고 고통은 기록되었지만 그 사람은 잊혀졌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서는 16세기 사법적 처벌에 사용된 교수형 고리와 같은 중립적인 설명이 적힌 금속 고리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이 갈고리가 군중 앞에서 남성의 성기를 뚫고 고환에 매달아 매달리는 데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교수형 고문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무미건조한 표현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도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고 어떤 고통을 초래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남성의 성기를 갈고리로 매달아 교수형에 처하는 고환 교수형은 유럽, 오스만 제국, 아시아 전역에서 성 관련 범죄 및 자연에 대한 범죄에 사용된 사법적 처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행은 고통을 통해 도덕적 교훈을 주는 동시에 남성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대중의 구경거리였습니다. 남성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매달린 채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지 않은 채 성범죄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하기 위해 데려온 어린이를 포함한 군중 앞에 전시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역사는 너무 불편해서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억압되거나 은폐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갈고리를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지만 그 용도는 모호합니다. 우리는 중세의 정의를 연구하지만 가장 불온한 젠더적 차원의 형벌은 피합니다. 편안한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조직적 폭력에 억압된 역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가장 충격적인 진실도 인정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왜 이 특정한 형태의 역사적 고문이 다른 형태의 고문에 비해 그토록 철저하게 억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사적 진실과 극심한 고통에 대해 논의하는 윤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성기에 갈고리를 매달아 목이 쉬도록 비명을 지르고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며칠에 걸쳐 서서히 죽어간 사람들은 모두 실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적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문하는 데 사용된 도구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얼굴, 인간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잔인함일지도 모릅니다. 죽어서도, 심지어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그들은 그 발판 위에서 사람이 아닌 경고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사법적 잔인함의 희생자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사례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세요.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 제도가 지금은 야만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문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을 통해 사람을 파괴하려는 충동, 처벌의 성을 무기화하려는 충동, 도덕적 교훈으로 고통의 광경을 연출하려는 충동은 중세의 고문실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화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인식하는 첫걸음입니다.